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3강 절기와 만세력 뽑기를 강의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24절기가 있는데요. 24절기라는 건 뭐냐면 1년을 12달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12달을 24개의 절기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을 2개의 절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월에 한 월에 2개의 절기가 있어서 총 24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사주 팔자를 뽑고 그 다음에 운을 뽑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만세력이라는 책을 보고 뽑는 겁니다. 자, 참고로 만세력이라는 것은 옛날 구식 만세력이 있고요. 요즘 신식 만세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온 만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의 과정을 좀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사주팔자를 뽑고 운을 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4절기를 배우시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뽑는 거를 이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음력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절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음력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절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많은데요. 절기를 알으셔야지만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뽑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음력 1일과 절기의 시작 첫날은 대부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절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주팔자가. 그러니까 음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사주를 보러 가면 음력을 물어보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요즘은 양력으로 대답해도 되고 음력으로 대답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음력으로 대답하든 양력으로 대답하든 만세력을 보면 그 두 개가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이제 만세력을 보고서는 날짜에 맞춰서 사주를 뽑는 겁니다. 사주를 볼 때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게 아니고 절기를 보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절기의 첫날 기준으로 자, 몇 월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또 일이 결정이 되는 거고 연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연도 절기의 첫날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력 1월 3일에 태어난 분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은 5시 20분에 태어났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입춘날인 거예요. 그래서 입춘이 1월 3일 0시 20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입춘은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춘이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사주팔자상은 1월이 시작되는 건데요. 1월 3일 5시 20분이 됐을 때 인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태어난 날이 1월 3일 자 5시 10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은 인월에 태어난 게 아니죠. 축월에 태어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월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연도 바뀌죠. 작년에 연으로 바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절기가 몇 시에 시작되는지 그걸 잘 알고 뽑으셔야 됩니다. 자,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뽑으면 별거 아닙니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다 나와요. 거기서 알아서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사주팔자 뽑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분이 2월 5일 날 태어나셨어요. 근데 17시 7분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경칩이 2월 5일 17분 07분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묘월에 태어난 겁니다. 근데 17시 5분에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은 인월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 변경이 지금 2월 5일 17시 7분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태어났으면 인월에 태어난 거고 7분 이후에 태어났으면 묘월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자 그럼 절기가 이제 24절기가 있는데 어떤 절기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1월이 인월입니다. 1월에 입춘과 우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월을 결정하는 것은 이 앞에 것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1월 중에 15일 정도 뒤에는 이제 우수가 오는 거죠. 입춘 우수. 근데 결정하는 것은 앞에 거 입춘의 1월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월은 자 묘월인데 경칩과 춘분이 있습니다. 경칩과 춘분. 자 그 다음 3월은 청명과 곡우가 있고 이제 4월은 입하와 소만이 있고 5월은 망종과 하지가 있고 자 6월은 소서와 대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뭐를 결정하는 건 앞에 것만 결정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중간에 오는 거기 때문에 월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입추 7월은 이제 입추와 처서가 있고 자 8월은 백로와 추분이 있고 그 다음에 9월은 한로와 상강이 있고요. 자 10월은 입동이 있고 소설이 있고 11월은 대설과 동지가 있고 자 12월은 소한과 대한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 것만 월을 결정하는 거고 이쪽 거는 이제 월 중간에 이렇게 2주 지난 뒤에 있는 겁니다. 자 절기의 시작. 자 입춘이 1월이고요. 경칩이 2월. 자 청명이 진월 3월이고 입하는 4월이고요. 망종이 5월이고 소서는 6월입니다. 자 입추는 자 신월이고 백로는 6월이고 한로는 술월, 입동은 해월, 대설은 자월, 소하는 축월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거꾸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입춘이 되면 목의 기운이 있으면서 원래 따뜻해야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절기라는 것이 입춘이 됐는데 추워요. 왜 추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입춘이 됐을 때 바닷속을 한번 들어가 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바닷속이 어떤지. 바닷속에 가면 정말 입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 그 해초들이 엄청난 성장을 해요. 자, 물속이죠, 바다. 자, 그러면 물 표면이 아니고 물 속이잖아요. 그러면 지표면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지표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땅 속으로 파고들어가면 벌써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태양이. 그러면 우리가 전자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레인지에다가 계란을 넣고 익히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디부터 익을까요?
또 커피 한 잔을 넣어놓고 커피를 데피면 어디부터 데펴질까요? 겉에부터 데펴지는 게 아닙니다. 전자레인지는 속 안에서부터 데펴지기 시작하죠.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계란 노른자라고 생각하면 자, 이 안쪽부터 데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데펴진 열이 이렇게 표면으로 타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겉에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이 속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춘이 되면 땅속은 벌써 따뜻한 기온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해초들은 먼저 벌써 입춘을 누리고 있어요. 입춘의 그 따뜻함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은 이제 태양에서부터 어떤 그 열을 갖다가 저장하면서 이제 겉으로 슬슬 이제 데워져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관찰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과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빨간해지는 게 뭔지 한번 잘 보세요. 땅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제일 먼저 빨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런 과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자, 딸기가 있습니다. 딸기가 제일 먼저 익죠. 자, 그런 다음에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또 과일이 있어요. 토마토 같은 거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이 또 익기 시작하고 자꾸 계절이 깊어가면서 조금씩 위에 익는 것들이 익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벚꽃이 피고 벚꽃이 펴서 지면서 열매가 생기고 나중에는 그것이 빨간색이 됐다가 검정색이 되면서 이제 계절이 끝나는 겁니다. 봄의 기운이 끝나는 거죠. 자, 입춘이 됐는데 날씨는 춥죠. 그렇지만 땅속은 이미 따뜻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기를 생각하실 적에는 자, 지표면을 생각하지 마시고 땅 속을 생각하시면서 절기를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입춘, 경칩, 청명, 이파 전부 다 땅 속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파가 됐는데 그러면 왜 안 덥냐는 거죠. 여름이 됐는데. 그죠? 땅 속은 이미 여름이 와 있는 겁니다. 서서히 이제 여름이 올라오죠. 그러면서 더위를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추위도 마찬가지예요. 입추가 됐는데 그냥 시원하고 좋은데 뭐 춥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서서히 땅속부터 땅이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위를 느끼는 것은 한 2개월 정도 뒤에 최소한 40일 정도 되기 시작하면 그 땅속의 기온이 지표면으로 완전히 올라와서 그걸 우리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추위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지표면이 아니라 뭐 땅속에 있는 어떤 열기를 가지고 냉기를 가지고 24절기를 나눴다라는 것을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인월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24절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춘, 그러니까 봄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우수는 세상 모든 생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세상의 만물을 이제 깨우는 비죠. 이제 일깨우고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입춘과 우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묘월은 경칩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는 거죠. 꼭 개구리만 깨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춘부는 자, 밤낮의 길이가 이제 같아지는 거죠.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고, 자, 그 다음에 진월은 청명. 맑고 밝은 봄 날씨가 이제 아주 그 다음에 명, 이렇게 해가지고 청명. 깨끗하고 밝은 봄 날씨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곡우는, 자, 아까 우수는 깨우는 비였잖아요. 곡우는 이제 곡식을 키우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곡식을 키울 만큼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여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소마는 여름이 시작됐는데 이제 여름 기분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여름이 이제 진짜 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5월은 이제 망종인데 이제 종자 뿌리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모심기가 좋고, 하지는 낫이 가장 긴 어떤 그런 절기입니다. 자, 미월은 소서,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더위가. 그래서 대서는 몹시 더운 거죠. 원래는 이제 자축인 뭐 진사 오미 할 때 오가 원래는 가장 뜨거운 거예요. 원래 가장 뜨거운 건데 그 뜨거운 기운이 대서에 와서 있으니까 땅속은 45일 전에 이미 가장 뜨거운 기운이 있었는데 45일이 지나고 나니까 땅 위에가 아주 더운 거죠. 즉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을 수 있는 게 땅 속과 땅 겉, 땅 지표면이 온도가 전달되는데 얼마가 걸린다? 45일이 걸린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5일 전에 그 기운이 왔었는데 내가 지금 가장 크게 덥게 느껴지고 있는 거죠. 45일 전이 가장 땅속이 추웠는데 지금 내가 가장 추운 거는 지금이라는 거죠. 45일 이후라는 거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계산은 지표 속에 있는, 지표가 아니라 땅 속에 있는 기운을 기준으로 해서 온도를 계산해야 되는 건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신월은 입추고요. 가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처서, 이제 신월이 처서라는 것은 신월에 처서가 있는데 더위가 이제 물러나가는 거죠.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추위가 이제 와서 이제 더위가 이제 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6월은 백로인데 이슬이 이제 내리는 거예요. 이제 흰 이슬이, 하얀 이슬이 이제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추분,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게 추분. 그 다음에 술월은 한로. 이슬이 이제 내리긴 내렸는데 이제는 차가운 거예요. 이슬이. 그 전에 이슬은 차갑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이슬이 차가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슬이 이제 얼어버리는 거죠. 상강, 서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서리가 내리면 이제 식물들은 다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식물들이 이제 잎이 많은 이제 뭐 단연 한해살이 풀들은 다 죽는 거죠.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인데 입동은 겨울이 시작되는 거고요. 자, 소설. 자,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이제 겨울이라는 거를 이제 알리는 거죠. 원래 추워지기 시작한 것은 원래 45일 전이니까 45일 전에 뭐였습니까? 유.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할 때 6월, 그때 땅속은 이미 추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은 45일 뒤에 소설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기 종류죠. 자월인데 자월은 대설, 눈이 이제 많이 오는 거죠. 자월. 그 다음에 동지, 이제 동짓날은 밤이 가장 길죠. 이제 그럼 동짓날부터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서히 낮이, 밤은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동지 때부터 땅속은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해가 길어지는 거예요. 자꾸 따뜻해지는, 해가 길면 길수록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45일 뒤에 뭐가 오는 거죠? 입춘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자, 그 다음에 소한, 추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아니, 추위가 이제, 그 다음에 대한은 이제 많이 춥다.
근데 이제 언제가 더 춥습니까? 사실은 근데 살아보면 대안이 더 춥습니까? 소안이 더 춥습니까? 살아보면 소안이 더 춥죠. 예. 보통 1월 초가 제일 춥죠. 예. 그래서 추위는 실제 추위는 우리가 느끼는 추위는 소환 때가 제일 춥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주를 볼 적에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일 추운 게 언젠가, 사주상으로 가장 추운 건 언젠가. 그거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할 때 6월입니다. 자, 글자상 절기상으로는 뭐 소환이 제일 춥지만 실제로 사주를 분석할 때 가장 차가운 거를 6월로 보는 겁니다. 진사오미 신유할 때 유. 예, 음력 8월입니다. 또 사주상으로 가장 뜨거운 달은 언제냐? 자, 자축이면 진사 5 할 때 5월입니다. 약간 달라요. 해석이 지금.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가장 뜨거운 달과 가장 차가운 달은 언제냐? 5월과 8월인 거예요. 자, 그거를 나중에 이제 사주를 해석할 때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월 시작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암기하고 계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거는 시작하는 달은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입추는 인월, 경칩은 묘월, 청명은 진월, 입하는 4월, 망종은 5월, 소선은 미월입니다. 자, 암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시작하는 거는 무조건 입으로 시작돼요. 입. 입중에서 춘하죠. 춘하. 그 다음에 앞에 자만 따라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춘경청. 네, 춘경청. 그 다음에 하망소. 이렇게 해서 앞에 6개월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월은 1월이고, 묘월은 2월이고, 진월은 3월이고, 4월은 4월이고, 5월은 5월이고, 미월은 6월이고. 그래서 이제 1월은 입춘, 2월은 경칩, 3월은 청명, 4월은 입하, 5월은 망종, 6월은 소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무조건 시작되는 것은 입자로 시작돼요. 입추, 뭐 입동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입추, 백로, 추백한 이렇게 추백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동대소, 예, 그래서 입동, 대설, 소한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입추는 7월, 자 백로는 8월, 한로는 9월, 입동은 10월, 자 대설은 11월, 소한은 12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춘경청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는 다 입자만 쓰면 돼요. 그죠? 여기 입춘, 죄송합니다. 자, 자, 춘, 하, 추, 동이죠. 그래서 이제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경, 청 하면 이제 2월은 경칩, 3월은 청명, 4월은 입하, 5월에 뭐 합니까? 씨 뿌린다 하겠죠? 종자 뿌린다 해서 망종 하고 이제 더위가 시작되죠. 씨를 뿌렸으면 더워야지만 식물이 크죠. 그래서 소서, 작은 더위가 온다. 그 다음에 입추, 가을에는 뭐가 내리죠? 가을에는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백로. 자, 그 다음에 한로. 백로, 한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입동. 그 다음에 자, 눈이 와야 되겠죠? 대설. 그 다음에 언제가 더 춥다고 했어요? 자, 소한. 이렇게 이제
12절기를 이제 암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2절기를 암기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만세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력을 보려면 뭐 어떤 절기에 1월이 시작되고 2월이 시작되는지, 뭐 3월, 4월, 5월, 6월, 10월, 11월, 12월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12절기를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물론 12절기를 하면서 그 온도의 변화를 공부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세력 보기를 하는 건데요. 자, 사주를 이렇게 보려면 4개의 기둥의 글자, 즉 사주와 팔자를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운을 뽑아야 됩니다. 운을. 그러려면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만세력을 보고 이제 사주를 뽑아야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책이 만세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책을 보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만세력을 보면은 태어난 연, 월, 일시를 가지고 만세력에서 사주를 뽑는데, 그게 이제 태어난 것이 양력이 됐든 음력이 됐든 날짜를 알고 있으면 만세력에서 사주팔자와 운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세력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자, 옛날에 썼던 만세력은 뭐 생년월일을 한 다음에 대운을 또 뽑고, 그 대운에서 대운 숫자를 또 뽑아가지고 시간도 이제 대운의 숫자도 뽑고, 그 다음에 시간도 별도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초보자들이 배우려면 이런 거하고 시간 낭비를 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1900년대에는 주로 이렇게 뽑았고요. 자, 그 다음에 1900년도 한 중후반까지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 책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현대 만세력은 대운 뽑는 것이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런 게 불편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대운 숫자로 나와 있게, 대운 자체가 그냥 숫자로 나와 있게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잘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그걸 갖다가 봤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도 불편함이 뭐 있었냐면, 대운까지는 잘 나와 있는데 시간을 뽑으려면 또 책 뒷장으로 넘겨가지고 시간을 뽑았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1990년대 자, 이런 책들이 나와서 참 잘 활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을 다시 뽑아야 되는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다시 만들어낸 게 이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는 2000년도 중후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플리케이션을 찾으면 많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컴퓨터에다 다운 받아 가지고 또는 휴대폰에다가 다운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연월일시 태어난 날을 딱 집어넣고,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음력인지 양력인지만 딱 넣어놓으면, 입력 딱 누르면 대운 숫자 모두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처음 하시는 입장이라면 그냥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거기다 생년월일만 집어넣고 음력 양력만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걸 보시고 사주를 통변하신다, 즉 해석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 사람 사주가 어떻다, 이 사람 운이 어떻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절기 연습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자, 춘경첩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겠죠, 이게 춘이. 자, 춘은 입춘이죠. 입춘. 아이고, 이게 지금 또. 자, 입춘. 무조건 제일 처음에는 입이 나온다겠죠, 그죠? 입춘. 그 다음에 경칩. 자,
동물들이 잠에서 깨는 거죠. 그 다음에 청명은 하늘이 밝고 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월, 2월, 3월 이렇게 되는 거죠. 입춘, 경칩, 청명. 그 다음 이제 여름이 됐죠. 여름이 됐으면 입하.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겠죠. 자, 망종. 자, 이제 망종 됐으니까 뭐가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더워져야지만 식물이 크겠죠. 그래서 자, 소서. 자, 그래서 이것이 입하는 4월, 망종은 5월, 소서는 6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추입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거죠. 자, 입추. 입추가 있는데요. 입추, 그 다음에 이슬이 내리죠. 이슬이, 하얀 이슬이. 자, 맑고 하얀 이슬이 내린다. 백로. 자, 이슬이 근데 이제 차가워지죠. 차가워지는 게 이제 한로입니다. 한로. 자, 입추는 7월이고, 백로는 8월이고, 자, 그 다음에 한로는 9월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 자, 겨울은 제일 먼저 무조건 입자를 쓴다겠죠, 그죠? 입동. 그 다음에 눈이 이제 오는 거예요. 대설. 큰 눈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추워요. 어떤 추위예요? 소한추위. 그래서 입동은 10월, 대설은 11월, 소한은 12월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절기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절기를 보면 또 재밌는 게 우리 척추뼈가 2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우주의 축소판이죠. 자, 절기도 우리가 12경락 24개의 척추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구조랑 똑같습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 절기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지금 인월이 입춘이었어요. 묘월이 경칩. 진월은 뭐였죠? 청명. 자, 인월은 입춘. 자, 묘월은 경칩. 3월은 진월은 청명이다. 그래서 1, 2, 3. 물론 이제 만세력을 찾을 적에는 그날 시간도 잘 봐야 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부터 뭐 입춘이다, 뭐 경칩이다, 청명이다가 결정이 되니까요. 시간분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럼 4월은 여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입하. 5월은 뭐 해야 됩니까? 5월은 씨 뿌려야 돼요. 그래서 망종. 그 다음에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더워져야 돼요. 소, 서. 그래서 이것이 4월, 5월, 6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되니까 입추. 그 다음에 8월은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죠.
이슬이 뭡니까 지금? 이슬은 이슬인데 무슨 이슬? 백로. 차가운 이슬 한로. 이렇게 해서 이게 7월, 8월, 9월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월은 이제 겨울이죠. 그래서 무조건 절기가 바뀌면 무조건 입자를 쓰고, 자, 그 절기를 한자로 표현하면 동입니다. 그래서 입동. 그 다음에 자월은 대설. 그 다음에 축월은 소한입니다. 그래서 입동이 10, 대설이 11, 소한은 12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절기를 배워서 만세력을 가지고 사주를 뽑는 거예요. 자, 사주를 뽑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매달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고 딱 어플리케이션에 딱 집어넣고 음력에다 양력에다만 딱 찍어주면, 그리고 입력을 딱 누르면 사주가 쫙 빠지는 거예요. 사주가 쫙 나와요. 글씨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천간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간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운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때 대운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운이 뭐 큰 운이다, 뭐 좋은 운이다, 이런 의미가 해서 대운은 아니에요. 대운하고 이제 비교되는 운이 세운이거든요. 세운. 대운은 10년 단위, 10년 단위의 운을 분류한 게 대운이고,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세운이라고 그래요. 세운. 세운. 자, 이렇게 10년 단위라는 건 대운이죠. 자, 여기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운의 변화가 10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5살 단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부터 14살까지 요 신미대운이에요. 15살부터 24살까지 경오대운이죠.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끊기는 거죠. 또 그 10년 단위를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또 5년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 6, 7, 8, 9살까지는 신대운. 자, 10, 11, 12, 13, 14살까지는 미대운인 겁니다. 이렇게. 또 그래서 이게 5살, 5년, 5년으로 나뉘는 거죠. 10년이 지금. 이렇게 10년 단위를 끊어놓고 다시 5년 단위를 끊어놨어요. 이걸 갖다가 대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대운 터져서 해서 운이 좋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명칭이 대운이라는 겁니다. 자, 이 천간, 전체 천간 네 글자가 이제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양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지 네 글자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음이 나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정화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기할 적에 마이너스 화예요. 자, 또 이거는 사화도 지지에서 마이너스 화입니다. 이걸 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게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이게 또 바뀌어요. 운의 흐름이. 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지금 운의 시작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임 다음에 뭡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 자, 임 개야 돼요. 원래 개. 임 개야 되는데 임 개가 안 오고 여기 지금 뭐가 왔습니까? 신이 왔어요. 그러면 임 전이 신이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신 다음에 임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중심으로 봤을 적에는 자, 임 다음에 오는 숫자가 여기 지금 개가 안 오고 임 전에 오는 숫자가 신인데 신금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주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남자로 돼 있어요. 지금 자, 이 사람이 태어난 연이 뭐로 돼 있습니까? 마이너스 해예요. 자, 정사년도에 태어난 거는 정이나 사가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년도, 음의 해에 태어난 남자이기 때문에 음의 해에 태어난 남자는 운의 흐름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역행으로. 자, 그래서 뭐 지금 신경, 기무, 정병, 을, 갑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순행을 하면 갑을, 병, 무기경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역행을 하다 보니까 신경, 기무, 정병, 을, 갑 이렇게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자, 운의 시작은 어디로 기준으로 한다? 월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자인데, 자, 음의 해냐 양의 해냐 이걸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연으로 본다. 음의 해에 태어난 사람인지 양의 해에 태어난 사람인지 그거는 연을 가지고 본다. 자, 처음 듣는 거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설명을 또 다른 사주 갖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여자가 지금 이번에는 여자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태어난 게 언제 태어났어요? 마이너스 해에 태어났어요. 여자가 음해에 태어났어요. 자, 음에 태어난 여자는 그냥 순행이에요. 자, 음녀는 뭐다? 순행. 음녀는 순행. 자, 근데 대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한다고요? 월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월을 기준으로 해서. 자, 월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는데, 임, 신, 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임 다음에 뭡니까? 개. 개 다음에 갑. 갑 다음에 을 이렇게 개, 갑, 을, 병정, 무기경신 이렇게 내어나는 거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신월 다음에는 뭐예요? 신유, 술해, 자축 이렇게 인묘, 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순행이라고 합니다. 자, 음의해에 태어난 여자는 순행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대운을 쓰는 기준은 월을 기준으로 해서 쭉 써내려간다. 자, 이것조차도 어플리케이션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뽑으면 저절로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요번에는 남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음양할 때 양남의 양. 자, 양의 해에 태어난 남자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순행입니다. 순행. 자, 플러스화죠. 여기도 플러스화예요. 자, 그러면 월을 기준으로 해서 대운을 쓰기 시작하는데 임 다음에는 개,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자, 신 다음에는 유술, 해, 자축, 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양년에, 즉 양을 가진 해에 태어난 남자는 대운을 쓸 적에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순행으로 쓴다. 지금 그래서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순행으로 써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여잔데 양의 해에 태어났어요. 양녀. 양에 태어난 여자예요. 역행입니다. 자, 양에 태어난, 지금 양의 해잖아요. 지금, 그죠? 병호니까 양의 해에 태어난 여자입니다. 자, 대운을 쓰는 기준은 뭐다?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쓴다. 그러면은
의해 태어난 여자는 역행한다 그러면은 임전이 뭐죠? 신이죠. 신전이 경이고, 자, 다음 신전은 미고 그 전은 오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기무 정병을 갑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신전에는 미니까 미오사진 묘인축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자, 총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사주상 월의 변동은 절기로 시작된다 이겁니다. 음력 1월 1일 뭐 2월 1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절기가 바뀌면 그 다음 달이 되는 거예요. 절기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변동은 매년 달라요. 날짜나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절기 변동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분 단위까지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깊어지면 분 단위도 조금 지역을 참고해야 돼요. 예.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인천에서 태어난 사람하고는 달라요. 몇 분, 1, 2분 차이 납니다. 나중에 이제 정밀하게 보려면 그것까지 봐야 돼요. 지금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절기하고 분 나와 있으면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만세력은 대운의 순행과 역행이 중요한데, 자, 양의해에 태어난 그런 남자 순행한다 이겁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순으로 간다는 거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순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음의해에 태어난 여자 그것도 순행을 하는 겁니다. 자, 갑 5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남자는 갑 5는 다 양이잖아요. 그럼 순행으로 대운을 쓰면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역행으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을미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남자다 그러면 대운을 역행으로 써야 되는 거고, 을미년에 태어난 여자다 그러면은 대운은 순행으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순으로 쓰는 거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에 쓰는 거예요. 그걸 순행이라고 합니다. 자, 음해에 태어난 여자다. 그럼 음해에 태어난 사람은 순행을 한다. 자, 여자가 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양이면 남자는 순행, 여자는 역행. 음이면 여자는 순행, 남자는 역행. 자, 음남, 음의해에 태어난 남자 역행, 양의해에 태어난 여자 역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양을 한 번 더 정해 볼게요. 갑병무경임. 자, 이렇게 연에 이렇게 사주팔자가 이렇게 쓰면 이 기준입니다. 이쪽. 자, 이 연에 갑병무경임 이렇게 여기에 천간 이렇게 써 있으면 양의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정기신계로 써 있으면 이거는 음의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연도에 양의해에 태어났는지 음의해에 태어났는지 이걸 보시고 월지를 출발점으로 해서 대운이 역행인가 순행인가로 결정이 돼서 쓰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강의가 조금 어렵게 이해됐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셔 가지고 거기다 생년월일 난시를 쭉 쓰고 음력 양력 누르시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딱 해서 입력 딱 하시면 사주는 그냥 똑같이 뽑아져 나옵니다. 그걸 보고 해석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익숙해지면서 나중에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역추적해서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공부입니다. 이게. 예. 그렇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듣기만 하고 배우시려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생년월일 음력에 의해서 월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절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만세력 찾기 24절기 수업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